안녕하세요. 차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소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행위가 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학교에 신고를 하는 것 외에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접수 내용이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학교 폭력 절차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절차에도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이 접수가 되면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이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호자도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목격자 등 참고인의 진술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중에 학교폭력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또 경중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조사가 마쳐지면 전담기구를 통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되거나 아니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하게 됩니다.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 그리고 그 보호자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조사한 자료들과 그리고 학생들의 진술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 없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내용이 심한 경우에는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처분을 하게 되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퇴학 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데요. 이제 언제 출석을 해야 될지 정하게 됩니다. 출석을 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진술을 하게 되고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이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또 진술을 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소년의 나이와 범죄의 재질에 따라서 소년보호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형사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년보호 재판 같은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전과로는 남지는 않지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소년이 또 다시 잘못을 저질러서 또 수사 절차를 밟게 된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결과가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절차 모두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의 경우는 더 그 개념이 넓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소년 사건의 경우는 일반 성인들의 민형사사건과는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과 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2020년부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느낀 점은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학교에서 계속 마주치게 되고 다른 학생들과의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조금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 결정만큼 중요한 것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건강하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 만약에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다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